일단 언론이 현 국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대통령이 마치 소통의 왕인 양, 협치의 왕인 양 다수의 언론들이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유화적인 태도로 바뀐 대통령의 모습들을 소위 이미징화해서 보여주면서 대표적인 것이 어제 있었던 이관섭 비서실장의 이임식, 취임식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서 노래를 불렀다. 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배웅하면서까지 차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룸을 2번이나 찾아서 비서실장 임명을 직접 발표하고 정무수석 임명을 직접 발표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이게 바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대통령의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면모일 텐데 이것은 그저 언론이 프레임화한 것일 뿐이지 그 이면에는 많은 것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에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 언론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총선 패배 이후에 언론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엔 무엇일까요? 바로 MBC만 단독으로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 공수처에서 나온 소스들, 즉 이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MBC만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MBC 거를 받아쓰는 기타 언론들만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거세지요. 그런 흐름들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것에 사실 많이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왜냐? 이 대목은 차후에 열릴지 모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의 의제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쯤 됐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이 정도로까지 진전됐고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에게 어떠한 정보든 직보할지 모를 비서관이 국방부에 있는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해서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이 사건이 회수가 됐다.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겨왔다. 이 대목이 여기까지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는 거라면 게다가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이 7월 31일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장관과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이미 나왔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특검을 주장해 왔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수근 특검을 대통령이 받지 못할 카드라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하기 싫어서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언론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벽하게 다른 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과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저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소수의 언론만 제기하고 있는 어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후자가 훨씬 본질에 가깝다. 아무리 대통령이 소통의 왕이 되고 아무리 대통령이 협치의 왕이 된다 한들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으니 수시로 통화하겠다라고 한들 현 상황에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저 보여지는 이미지, 그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일 뿐, 협치를 하려고 하는 것일 뿐, 이것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지지도를 반등시키고 적정선에 올라왔을 때 23%의 바닥 지지도가 아닌 32% 정도 됐을까? 그 정도 됐으면 그래, 우리의 전략이 먹혔다. 영수회담 하지 말자. 뭐더러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언젠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손을 잡고 해외 순방에 나가 있겠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 예상이 들어맞을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기자들을 만나서 또 김치찌개 먹고
빈대 떡 부쳐 먹고 족발을 먹는다 한들 대통령이 1년 5개월 동안 질문 하나 받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질문 좀 받아주고 기자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겠습니까? 또한 지지도가 그런 이미지로 한들 조금 올라간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총선 패배를 인정한 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김건희 여사가 연일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등장하고 있지 않는 부분과 등장하고 있는 부분 뭘까요? 애써 감추고 싶지만 등장하는 것. 바로 김건희 여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다. 있어야 할 자리는 어제 이뤄졌던 루마니아 정상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루마니아 정상을 혼자 만났죠. 환영식, 오찬, 공개적인 자리를 혼자 만나고 부인들끼리 있는 자리는 또 비공개를 했다더군요. 더불어서 오늘 이후에 있을 루마니아 정상과의 어떤 일정, 이 역시도 비공개다.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나왔던 내용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것.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구나 영부인은 법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전 행사나 외교 행사에 국가 정상의 아내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그럴 관행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제2부속실이라는 공적 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영부인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감독할 만한 여건을 마련해 줬던 겁니다. 1년 11개월 동안 제2부속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부인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었죠. 디올백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부인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린 단 하나도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조사, 어떤 것이 공정과 상식이었습니까? 그런데 디올백을 받았다라는 사건이 터지자 무려 넉 달간 잠행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사전 투표를 하는 그것도 촌극이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부인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데 비공개로 투표를 합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그 이후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그것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박영선을 검토했다, 양정철을 검토했다, 공식 라인은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우린 검토했다. 대통령실의 기강은 이미 무너졌고 조직도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총리 후보자, 어떠한 참모를 검토했다는 게 김건희 라인이라는 의혹. 등장하지 말아야 할 곳에 등장한 의혹이 있죠. 등장해야 할 곳에 등장하지 않았던 의혹도 있고요. 이 모든 게 김건희로부터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시작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선 정정당당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런 대목을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저 언론은 대통령이 소통의 왕이다, 협치의 왕이다, 참모들이 방을 빼는 자리에서 차문도 직접 열어주고 이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고 새로 오는 사람을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줬다. 우리 대통령님이 달라졌어요 를 말하고 싶은 건가요? 죄송한데 5천만 국민들 중에 4천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이런 모습을 진작에 보여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대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왜? 대통령을 향한 조사 및 수사, 우리가 흔히 이재명 대표에게 자주 언론이 적용했던 단어 사법 리스크가 점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죠.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들으면 됩니다. 어떤 얘긴 듣고 어떤 얘긴 듣지 않고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의 영수회담 전격 제안, 전격이란 표현도 어울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5분간 통화하고 영수회담 하자, 만나자라고 얘기했다는 그 진정성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진정성은 없다.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지금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총선 패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며 국민을 향해 겸허하게 듣겠다라는 말도 거짓말에 가까울 것이며 앞으로 대통령이 보여줄 태도는 여론조사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더 나아가자면 TK 쪽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이다. 과연 지지도가 이번 주 지지도가 한국갤럽까지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한국갤럽이 만약 5% 정도 상승 모멘텀을 가져간다면 대통령은 영수회담 의제 조율 국면을 길게 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가 30% 초중반까지 한국갤럽의 조사가 상승한다면 영수회담은 결렬될 겁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해외 순방은 곧 민생이라며 또 순방을 나가시겠죠. 대통령실도 또한 그를 보필할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대통령의 의견을 쌍수 들고 옹호하면서 절대적인 바리케이트를 또 쳐대겠죠. 이미 조율됐던 일정이었다. 집권해보신 분들이 뭘 그리 아마추어처럼 구시냐. 정상회담은 이미 작년부터 정해진 것이었다. 제가 반박해볼까요? 독일 국빈 방문 일정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2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순방 일정을 정해둔 거라 나가겠다. 그러면 그때 독일 방문은 왜 취소했을까요? 앞뒤 하나 안 맞는 해명들을 준비해 놨겠죠. 아무튼 두고 봅시다.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성과는 없을 것이며 이런 상태로 가다간 지지율이 뛰는 거 봐서 영수회담 엎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감히 저 따위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시각은 아마 국민 대다수의 시각과 유사하지 않을까요? 계속해 보시라. 소통의 왕, 협치의 왕. 박수 쳐주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총선 패배를 덮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김재섭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집 안에 오물이 가득한데 거기에 이불을 덮는 꼴이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 위에 이불을 덮는 꼴이다. 여당 내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었다고는 하나 제가 지금의 상황을 비유한다면 딱 그 꼬라지입니다.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고 분리수거는 하지 않아서 방 구석구석에 페트병은 쌓여만 가는데 방 전체를 이불로 덮어둔 꼴이다. 그걸 소통의 왕이라고 박수치고 협치의 왕이라고 박수쳐봐야 집 나간 민심이 돌아오겠습니까? 열심히들 해보시라.